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은 말이야. 자, 주식시장은 만만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끔 방송 출연을 해서 종목 질의를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낙폭이 심하길래 잠깐 단타하려고 매수했는데 물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장기 투자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매매는 단기 매매이죠. 왜냐하면 단기 매매는 변동성을 수반하게 되고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선수들이 엄청난 매매를 하는데 그죠? 모니터나 분봉이나 그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히트를 쳤었던 LG 이노텍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LG 이노텍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12월 2일 날 목요일에 장중에 13%까지 급락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 장대 음봉을 딛고 일어나던 날, 그때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분봉이나 일봉의 추세를 모르게 되면 힘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전문가 활동을 하기 이전에 단기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 시를 외웠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굳지 못하고 나 또한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속에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작태를 찾지 못하거든 어느 이름 모를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 유치한님의 생명의 서의 시를 항상 암송을 했습니다. 왜? 단기 매매는 사생즉단, 죽기로 각오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매매를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그냥 종목 추천한 내용 어설피 들어서 그 종목을 매매할 만큼, 그래서 수익이 날 만큼 그렇게 주식시장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샵 0988 김기수 문자 전송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많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주도 흐름과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 때 그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시는 것보단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고민은 내일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일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년 만에 최고치, 뭐 나왔다 하면 몇십 년 만에 최고치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물가와 관련된 지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물가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 물가가 39년만 최고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강세를 보였고 국채 금리는 안정을 보였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소비자 물가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사상 최고치 2010년 이후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체크한 이래로 가장 최고치를 또 보여줬습니다. 예. 맞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우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봅니다. 물론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 여러분들 이제는 외우실 겁니다. 그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월 말에 1.746%를 보였었는데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는 흐름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얼마였습니까? 1.444%였죠. 그죠? 3월 말 1.746%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반영되었거나 하나는 그죠?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지 않은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느 쪽에 베팅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12월 FOMC 매파 성향 높아져도 금리 충격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연봉금리 인상 확률 내년에 그죠? 조기 테이퍼링 완료한 이후에 2번에서 3번까지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1%대 중반까지 금리가 상승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금리 인상, 조기 테이퍼링, 그죠? 우려, 그거 시장에 일정 정도 반영돼 있고 내일 새벽에 어떻게 발표돼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하는 가운데에서 매파적 성향 이야기를 확 할까 겁나세요? 겁나셨으면 FOMC 이전에 이미 주식을 매도했어야지요. 그죠? 내일 새벽 발표하는데 오늘 주식을 매도할 거냐 안 할 거냐 방송 출연해서 내일 확인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러면 확인하고 매수할 거라면 그 이전에 매도했어야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견뎌야죠. 그죠?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 기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물가만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 통화정책은 광범위하게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나올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다방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부양책,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만 보고 그냥 가속화해서 금리 인상을 속도를 낸다. 그러면 채무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두 번째,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과열 수준에 이를 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속도전을 펼치게 되면 그 충격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추가적 물가 상승 부담을 없애기 위한 테이퍼링 가속화를 결정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경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미국의 11월 고용 함의 및 FED 전망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미국 FOMC가 평균 물가 목표제 2%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거 당연하다.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 실시한다. 내년 3월에 종료하고 2022년부터 금리 인상하는데 5월 달이냐 6월 달이냐 뭐 한 달 차이 가지고 뭐 몇 프로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6월부터 금리 한 번이냐 세 번이냐. 그죠? 이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것은 FOMC는 항상 지표를 보고 후행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을 때 나름대로 투입 물가와 산출 물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 지표로 반영되는 그 시차 부분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상승률이 높지만 그 이후로는 다소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그죠? 지금 오미크론이 확대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 부분, 그것이 다시 또 우려의 정점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 속에서 향후 연말
소비 시즌 종료에 따른 연초 물류 대란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 내년 초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분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연방준비위원회가 내년에 2번 금리 인상하고 3번 금리 인상하느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지 마시고 지금 인플레이션의 기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흐름이 더 강하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면 저는 이번 12월 이후부터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 그렇다면 금리 인상 부분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영국이 13일 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사망했답니다. 자, 그것도 중요한데 영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봉쇄 조치를 해외 유입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이나 델타 변이나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확산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일정 정도 퍼진 상태에서 더 봉쇄해봤자 뭐냐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 부분을 일정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입니까? 병상 없어서 차에서 대기하다 숨졌다는 기사 여러분들 보셨죠? 그리고 역대 최다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전 4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방역 패스, 그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감염자가 자영업자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 자영업자 책임으로 돌리는 거. 백신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자영업자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속이고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지. 자영업자 그나마 가게 잘 안 돼 죽겠는데. 그죠? 일일이 손님들 그 방역 패스 다 허위로 작성한 거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영업자에게 짐 그만 주자고요. 오히려 해외에서 입국하는 그죠? 부분의 차단이나 격리를 더 강화해야지.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안 좋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세대교체, 삼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자, 삼성전자가 내건 부분은 고객 경험이다. 고객 경험을 중시하겠다. 그리고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왜 로봇 사업을 강화하는데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 이게 뭐예요? 사업화 태스크포스에서 사업화 팀으로 그리고 사업팀 수문으로 규모가 커지는데 그만큼 격상시킨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과 관련된 내용. 그러면 그 부분 속에서 이 로봇의 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미 LG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 445억 달러에서 2025년 앞으로 3년, 4년 있다가 1,772억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돈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돈 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LG는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현대그룹은 어떤 흐름 그리고 삼성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로봇은 그죠? 뛰어난 제조 능력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IT 기술이 발달하고 그 속에서 배터리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계 센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합쳐져야 가능한 산업이 로봇 산업입니다. 그 로봇 산업에 뛰어든 LG전자는 클로이 서비스 영역 대폭 확대를 하면서 이미 2017년에 SG 로보틱스, 2018년에 로보스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했죠. 이미 인수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클로이 스튜봇, 그죠? 수트를 통해서 힘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대차는 물류 이동, 산업 로봇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전 화면에서 여러분들 그 산업 물류 이동시키는 그 로봇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2021년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약 1조를 투자해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로봇 산업 부분에 획기적인 회사지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시장에 진출한 부분이고 삼성은 국내 첫 ISO 인증, 이 기술과 안전을 입증해서 조금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로봇 사업의 인력 투입 확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엊그제 로봇 관련주가 확 떴던 부분이 이 인수합병 가능성, 그죠? 일정 정도 조그만 기업에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로봇 관련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도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기업 중에 M&A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 확신할 수 있다면 사세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없어서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오늘 시장 봅니다. 나스닥 시장 떨어졌습니다. 그죠?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눈치 보기, 관망하기 아주 당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스닥 지수 봅니다. 나스닥 지수의 추세 하단 근처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내려와서 15,000 라인을 지지한다면 추세 하단 라인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미국 주식 역시 지수 자체는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 한 달, 12월 달 지금 음봉 한 번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주도했죠.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을 하고 하면서 지수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애플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잖아요. 애플이 주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미 나스닥도 그죠? 이 금리 조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뭐예요? 200일선을 하회한 종목이 70%에 달할 정도로 이미 종목들은 내려와 있습니다. 지수만 대형 기술주들이 잡아준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 애플이 주가가 과하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 했었죠. 경영진 주식 매도가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금 절감을 위해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천슬라 깨진 테슬라, 요거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이 차트 보시면 11월 6일 테슬라 매도한다, 지분 매각한다라고 했었던 때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완성차, 내연기관차들,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GM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독보적으로 1등으로 가던 테슬라의 매력은 깨진 거잖아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주구장창 매도를 하면서 15조 규모 매도를 지금 했고 아직도 남은 예상 매도 규모 왜 11월 6일 날 약 그때 가격으로 24조라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한 6조에서 8조 규모 매도 더 나온다. 그죠?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주가 약세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시장 LG화학과 그리고 특히 삼성 SDI 시장 점유율이 꽝 됐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 거기에 곁다리로 2차 전지 소재까지 지금 영향받고 있는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자,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LG 이노텍,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이 부분이 주도하고 있는 흐름 같이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잡스가 키우고 크기가 큰 애플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조정을 보였지만 시장에서 핵심 흐름을 갖고 가고 있죠. 시총이 3,450조. 3,45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7% 올라서 460조죠. 7.5배예요. 그죠? 역사상 최초의 3조 달러 등급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플의 사업 크죠? 많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죠. 메타버스 그리고 그 속에서 XR 기기,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 기기 하드웨어 측면의 강조 그 부분 속에서 검증된 LG 이노텍이 수혜가 볼 수 있다는 건 아주 자명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도 작동을 한 부분이죠.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 시장의 양극과 똑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종합주가지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추세 하단 돌파했다. 돌파하고 지지 확인 받아야 되는데 2,870포인트 오늘 지지 확인 받았습니다. 그죠? 2,870포인트를 돌파 후 지지. 4번의 박스권 상단 부분 놓여져 있는 3,050포인트를 헤이딩.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골 잘 넣습니다. 그러나 슛할 때마다
골 넣는 거 아니지요. 골대 맞고 나오는 경우 4번의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상단 부분. 그러나 밑에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그 축구 기술을 갖추고 있고 또 그 스피드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한 번의 찬스가 들어오게 되면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한 달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5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고 거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요인까지 작동을 해서 약세를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질래야 빠질 데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가속화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8월과 11월에 이미 금리 인상 2번을 했다. 내년 초에 또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하는 경우 못 봤다.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 지수가 밀리면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매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 그죠? 한국과 중국의 대표 공동개발지수 3종 20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거래소가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중국 상하이 거래소와 체결한 한중 자본시장 협력 사업 추진 이 부분을 통해서 KRX, CSI 한중 공동지수를 20일 날 20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 15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이 ETF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교류하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 그럼 시가총액 대형주들에게 일정 정도 힘을 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한중 전기차 지수,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이제는 테슬라가 떨어져서 지분 매각하고 매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보였으니까 완성 셀 업체보다는 소재 쪽 라인 부분 공략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반도체 지수, 한중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죠. 그죠? 시가총액 상위이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죠?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적 요건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 밀린다? 내일 변한, 연임하고 바뀐 파월이 매파적 얘기 조금 더 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 매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내년 1월 5일 날 CES가 진행되죠. 그죠? AR, VR을 넘어서 홀로그램의 시대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홀로그램 기기를 통해 구현된 이체 모습. 이쁘죠.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된 실증 기기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런 기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나은 흐름을 갖고 간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삼성종합기술원과 삼성디스플레이가 2020년 11월에 이 홀로그램과 관련된 흐름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지분 투자를 진행한 디지렌즈사가 웨이브가이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야,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LG이노텍이 대장인데 그거 못 하시겠으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또 조그마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 그다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급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 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FTX 리밸런싱이 금요일입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6시 1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요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고 잠시 후 6시 10분에 그죠? 포털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면 제 김기수 얼굴이 나옵니다. 그죠? 젊은 얼굴인데 젊은 얼굴을 클릭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그죠? 마지막 남은 2021년 수급적인 측면에 놓여져 있는 종목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었던 그죠? 메타버스의 플랫폼과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집중하셔야 된다. 그 연결선상이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그리고 그 속에서 MC넥스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거기에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부분 그런 속에서 오늘 기아차, 자동차, 현대차 약세를 보였지만 노 프로브럼 그죠?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뭐 할 거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기도하지 마세요. 주식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섹터와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런 여건을 이겨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